진도가 너무 늦었다. 좀 진도를 좀 빨리 하는 방법 없을까 궁리 중인데 59쪽에 117입니다. 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사리를 잘 판단한다. 잘 판단한다 해놓고,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진정한 이치를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무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래. 이럴 거야. 잘 판단한다. 이 자연적 무지로 두면은 그런 대로 잘 판단하나 봐. 자, 그 다음에 학문에는 양극단이 있는데, 서로 마주친대. 하나의 극단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놓이게 되는 자연적인 순수한 무지고, 하나는 위대한 사람들이 도달하는 무지래. 이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두루 살핀 후에 자기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식한 무지지. 자연적 무지가 유식한 무지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달을 낸다는 거죠. 이게 원래 두루 출발해가지고 두루 살핀 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또 오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충분한 학문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며 그래서 아는 체를 한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매사에 잘못 판단을 한다.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죠. 이것을 경멸하고 또 자기들도 경멸을 당한대. 그들은 만사에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데 세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판단한다. 그 다음에 119쪽 119 60쪽에 다수는 최선의 방법이다.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평범한 것은 그 지역의 법칙을 따르고 그 밖의 것은 다수를 따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의 생각이래. 이거 보면 중우정치 생각이 나네.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죠. 자, 다음, 그건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힘을 정의의 손에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의를 힘의 손에 놓았다. 왜냐하면 정의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특질인 대신에 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명백한 특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킬 수 있는 힘을 정의라 했다. 그 다음에 5번째 줄점에 프로벤시알 벤즈의 것,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뒤에 이런 게 나올 거야.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벤즈의 형식을 써서 당시에 가톨릭의 치열한 신앙 논쟁을 벌였는데, 그게 이 벤즈 형태입니다. 그 다음 120에 보면 우리들은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일에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자기 나라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정의의 규칙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 진정한 법률하고 완전한 정의겠죠. 이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자기 나라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정의의 규칙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정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힘을 발견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 다음에 121, 대법관은 근엄하게 장식품들을 몸에 걸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직책이 거짓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다. 즉 그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관이 근엄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힘의 결과이지 습관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123, 그것은 감탄할 만한 일이다. 사람들은 내가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7, 8명의 종들을 거느린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뭐라고 내가 그에게 인사를 안 하면 그는 나를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이 옷은 힘을 뜻한다. 마구를 잘 갖춘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 말을 칭찬하는 것은 말의 힘이 세고 능숙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인데 마구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내면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124. 나 이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그 주제를 정해놓고 쓴 책은 아니잖아요. 자기 나오는 생각들을 썼기 때문에 참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뭐, 그냥 참고로 그냥 뭐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봅시다. 백성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존경한다. 서툰 지식인들은 출신이란 인격에 유리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우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무시한다. 서툰 지식인들은 출신을 무시한다는 거죠. 유식한 사람들은 백성들과 같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숨은 생각에 의해서 그들을 존경한다. 숨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식한 사람이 출신, 뭐 괜찮은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거는 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보다는 열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갱근한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성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한다. 갱근한 사람은 그들을 무시한대.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심이 그들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지혜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거 더 높은 사람 있죠. 더 완전한 기독교인들은 더 높고 더 높은 또 다른 지혜에 따라서 그를 존경한다. 갱건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완전한 기독교인들은 또 그들을 존경한대요. 그 다음에 뭐 125에 보면은 숨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유식한 사람들은 숨은 생각에 의해서 그들을 존경한다 했는데 그 숨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처럼 말하면서도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즉 숨은 생각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이것도 좀 현상의 이유 126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견해가 건전하기는 하지만 이 견해가 그들의 머릿속에 있을 때는 전혀 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커피를 백성들은 진리가 있지 않는 곳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물론 그들의 견해 속에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귀족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출신이 실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존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127에 보면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결코 본질적이 아닌 사물들을 존경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이 헛된 존재임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이 모든 견해들이 매우 건전함에 따라서 이 모든 흠한 것들이 매우 근거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헛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게 뭐야? 존경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이 헛된 존재임을 보여줬다. 이 모든 흠한 것들이 매우 근거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헛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백성들의 견해를 무너뜨렸던 견해를 다시 무너뜨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는 마지막에 이 제안을 무너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 백성들의 견해가 비록 건전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헛된 존재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헛된 존재라도. 왜냐하면 백성들은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를 느끼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를 놓음으로써 항상 그들의 견해는 매우 틀려있고 매우 불건전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129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옷을 정성 들여서 차려 입는 것은 그리 헛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
이것도 130에 보면은 인간의 연약성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말은 그대로 이 상태만 하면 그대로 이해가 되죠. 인약하기 때문에 말은 아름다운 것들이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130 4행에 1행에 1에 보면 66쪽 첫 줄에 이 재미있는 표현. 사욕과 힘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다. 사욕은 자발적인 행동을, 힘은 본의가 아닌 행동을 하게 만든다. 강제력을 사용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스피노자에서 보면은 욕망이라는 것은 의식이 동반된 충동이라고 했어요. 이 충동은 모든 정서의 원천이라고 그랬죠. 사욕은 자발적인 행동이고, 그러니까 의식이,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욕이랑 비슷하겠죠. 의식이 동반된 행동이라고 그랬잖아. 충동. 욕망은 의식이 동반된 충동이라고 그랬고, 충동이 뭐 정서입니다. 정서의 원천이죠. 충동이라는 게. 그래서 사욕은 자발적인 행동을, 그래서 의식이 동반되니까 자발적인 행동이겠지. 힘은 본의가 아닌 행동을 하게 만든다. 자, 신체적인 질투발이는 우리들을 하나게 만들지 않는데 정신적인 질투발이가 우리를 하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는 신체적인 질투발이는 우리들이 똑바로 걷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후자는 질투거리는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네가 질투거리는 사람이 서로를 갖다가 질투거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픽테투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우리들은 화가 나지 않는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한다 혹은 우리들이 잘못 선택한다라고 말하면 화가 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가는 머리가 아프다 안 아프다 이거는 좀 명확하잖아. 이거 잘못 생각한다 이거는 좀 명확하지는 않죠. 자, 이런 것의 원인은 우리들이 머리가 아프지 않다거나 질투거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진정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인간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와 같이 되어 자신도 그렇게 믿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도 그렇게 믿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혼자서도 내면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화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될 수 있는 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으며 사람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거 참 괜찮죠. 괜찮은 표현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게 된다. 그 다음에 133회 에픽테투스. 당신은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진다. 그런데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 그의 정의는 어리석인 것이 됐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 수도학파나 이런 데는 이런 정서는 우리 리성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게 안 된다고 그러고, 정념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죠, 이성이.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오리를 모아했다. 이거는 좀 기독교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리저리 썼기 때문에 이 책이 단편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매우 건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134회. 예를 들어서 오락을 선택하였다는 것, 그리고 사냥물보다는 오히려 사냥을 선택하였다는 것.
사냥물보다 사냥 그 자체를 즐긴다는 거죠. 어스부른 학자들은 그것을 비웃는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증명한다고 우쭐댄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생고생해서 결과물을 얻는다는 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냥물을 목적이 아니고 사냥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간파하지 못한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옳다. 귀족이나 재산에 의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외양에 의해서 사람을 구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또한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증명한다고 우쭐댄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이 합리적인 거는 사실은 귀족이나 혹은 귀족이 아니나 혹은 재산만큼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안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식인종들은 어린 왕을 비웃는다. 이건 뭔가 모르겠어요. 별로 물을 게 없다고 그러는 거지. 따기를 맞았기 때문에 모욕을 느낀다는 것. 이건 좀 잘 모르겠는데. 혹은 명예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다른 본질적인 행복들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 그 명예를 갈망하는 것. 이건 그렇죠. 명예를 갈망하는 것은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본질적인 행복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따기 이야기는 잘 모르겠네요.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 바다로 나가는 것, 열반지로 지나가는 것, 이건 뭐야? 이 불확실한 것만 알겠지. 뭔가 갔다 와서 뭐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거 하려고 나가는 거 아닐까? 그다음 정의와 힘. 정의로운 것이 추종을 받는 것이 옳다. 가장 강한 것이 추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하고 정의가 없는 힘은 압제이고 힘없는 정의는 반박을 받는다. 왜냐하면 항상 악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의가 없는 힘은 고발을 당한다. 그러므로 정의와 힘을 함께 놓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은 강하게 만들거나 정의로운 것을 강하게 만들거나 강한 것을 정의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정의는 논쟁거리가 되기 쉽다. 힘은 매우 인정하기가 쉽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에다 힘을 부여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힘이 정의를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은 불의하다고 말했고 또 정의로운 것이 바로 힘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을 강하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한 것을 정의롭게 만들었다. 뭐 정의가 강자의 논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위대 70쪽에 138에 보면은 현상의 이유는 사욕 속에서 그렇게도 멋진 질서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위대성을 표시해준다.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스스로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잘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위대하다는 거죠. 물론 그 사욕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인간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겠죠. 뭐 초창기는 뭐 만년과 만년의 투쟁으로 본다지만 사욕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데서 인간이 위대하다는 얘기고. 자, 140에 보면은 우리들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손인가 팔인가 살인가 피인가? 사람들은 그것이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야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쾌락을 느끼는 것은 결국 비물질적인 것이다. 자, 그 다음 회의주의에 반대하여. 이 사람은 회의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몽테뉴가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몽테뉴의 수상 에세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 사람은 회의주의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되면 회의주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꼭대기에는 딱 항상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이 사물들을 정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애매모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끊고 모두가 물체가 움직였다고 말하면서 동일한 말로 동일한 사물을 보았다고 표현한다. 물체가 움직이면. 그리고는 사람들은 이 적용의 일치로부터 물체가 움직였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치로부터 개념의 일치에 대한 강한 억측을 이끌어낸다. 적용의 일치로부터 개념의 일치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비록 그 주장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확신, 개념의 일치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상이한 가정들로부터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방금 설명한 이것은 적어도 문제를 혼잡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반드시 이런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는 자연적인 명료한 인식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아카데미 학파는 이 아카데미 학파는 고대 아카데미 학파가 아닌 것 같고 중기 및 후기 아카데미 학파 회의주의적으로 좀 변했죠. 아카데미 학파가 이 아카데미 학파는 파근을 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명료성을 퇴색시키고 독단주의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회의주의자의 일파들에게 명예를 안겨다 준다. 자연적인 명료한 인식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애매한 모호성 속에 존재하는 이 회의주의자들은 우리들의 회의에 의해서 모든 명료한 인식을 제거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자연적인 지혜에 의해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도 없는 어떤 의심스러운 모함 속에 존재한다. 그 다음 142에 이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심정에 의해서 역시 진리를 인식한다. 이거 다 읽어봐야 되나? 그래서 제1원리들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 심정에 의해서다. 뭐 직감과 감각 이런 거겠죠. 여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성의 추론이 이 원리들을 공격하려고 노력해보았자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공격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회의주의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에 노력을 쏟아붓는다. 아무리 이성에 의해서 증명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이 꿈꾸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증명의 무능력은 우리들의 이성이 연약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결론 짓지 않는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것은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인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결론 짓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간, 시간, 수명, 운동, 수와 같은 제1원리들의 인식은 우리들의 추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떠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확고하기 때문이다. 추론에 의한 인식 마찬가지로 이 어떤 심정이나 직관 이런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거의 모든 논리를 기초하고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 심정과 본능의 인식 위에서 있다는 거죠. 이성이 이 심정을 파헤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심정은 공간 속에 3차원이 존재한다는 것과 수가 무한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고 나서 이성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두 배가 되는 두 개의 적합수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을 증명한다. 원리는 느껴지고 맹제는 결론 내어진다는 거예요. 심정은 느껴지고 맹제는 추론해서 결론 낸다. 그래서 비록 서로 다른 길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심정이 이성에게 이성이 증명하는 모든 맹제들에 대한 느낌을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성이 심정에게 제1원리들에 대한 증거들에 동의하고 싶으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무익하고 구스강스러운 일이다. 이 무능은 아마 이성의 무능이겠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이성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에만 도움이 되어야지 우리의 확신을 공격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본능과 직관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자연은 우리들에게 이런 행복, 본능과 직관에 의해서 인식하는 그런 행복을 거절하였고, 반대로 이런 종류의 인식을 조금밖에는 주지 않았다. 따라서 그 밖의 모든 다른 것들은 추론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즉 본능과 직관 말고 또 추론, 이성적인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정의 직관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종교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매우 다행스럽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설득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종교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께서 심정의 직관을 통해서 종교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추론에 의해서 밖에는 그것을 줄 수가 없다. 심정의 직관이 없다면 신앙은 인간적인 것에 불과하며 구원을 위해서 무익할 뿐이다. 이 사람 주장은 신앙은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손이나 발이나 머리가 없는 사람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머리가 발보다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경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대. 생각의 중요성을. 이 사람은 그것은 돌이나 짐승일 것이다. 생각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 한 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는 거지. 그만큼 생각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죠. 갈대는 연약성의 상징이잖아, 갈대가. 근데 위대하다고 한 거는 생각하기 위대하다는 거지. 네. 생각하는 갈대 파스칼이 뭐예요? 파스칼. 이 사람의 철학이. 유명한 말을? 생각하는 갈대 이런 아니구나. 왜 이러세요 갑자기? 7시간에 결승한 표를 내달았지. 7시간에 내가 제가 유명한 말. 7시간에 안 들었으면 그래 유튜브라도 듣지. 유튜브도 안 듣지. 아니면 유튜브라도 보든지 그 PDF 그 저기 프린트 올려놓은 거. 이 본능과 이성 두 가지 본성의 흔적들. 자, 이게 주제 그게다. 파스칼 철학의 핵심이죠. 145 생각은 갈대. 내가 나의 존엄성을 찾아야 하는 것은 결코 공간에 의해서가 아니다. 나의 생각을 조절하면서 생각이 이제 위대하다는 거. 내가 더 많은 땅을 소유한다고 해서 더 우월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간에 의해서 우주는 나를 포함한대. 공간에서 우주는 나는 점이잖아. 그리고 나를 하나의 점인 것처럼 삼켜버리지만, 그러나 나는 사고에 의해서 우주를 포함한다. 공간은 이 공간에 의해서 우주는 나를 포함하지만 나는 사고에 의해서 우주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 밑에 인간은 위대하고 비참하다고 그러거든. 위대하다는 것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대. 그러므로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비참하면서도 위대하다는 거지. 예. 양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지. 영혼의 비물질성, 영혼은 비물질성인 거예요. 자기들의 정념을 다스렸던 철학자들, 어떤 물질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비물질이라는 거. 모든 참들 자체가 그의 위대성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서 대영조의 비참, 왕위를 잃은 왕의 비참 이런 것들이 거꾸로 그런 왕위를 잃은 왕의 비참은 뭡니까? 이 왕의 그 위대함을 얘기해 주겠죠. 자, 인간의 위대성 149, 75쪽. 인간의 위대성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인간의 비참 속에서조차도 이끌어낸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동물들에게서 자연스러운 것을 인간에게 있어서는 비참이라고 부르고, 동물적 본능들은 인간이 그런 짓을 하면은 비참한 거래요. 그 점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늘날 인간의 본성이 동물들의 본성과 같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과거에는 그에게 본질적이었던 보다 난
본성으로부터 타락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왜냐하면 왕위를 잃은 왕 말고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불행하게 생각을 하는 누가 있냐. 자. 그다음 그 페르세우스 왕이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이게 뭐 알렉산더한테 누구한테 로마의 왕한테 누가 목숨을 구걸했던 왕이 있잖아. 이 사람 페르세우스는 마지막 알렉산드리아 왕 같은데 앞에서 나오는데 25쪽인가요? 마케도니아지. 마케도니아 말이지. 25쪽에 49에 보면은 마케도니아의 왕 페르네우스. 이 사람이 잡혔죠. 마케도니아가 로마한테 잡혔겠지. 그래서 보통 그때는 잡히면은 적장이나 저거의 개선 식장이 끌고 나가잖아. 원래 이름 클레오파트라도 원래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해 가려고 그랬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했죠. 그게 비참한. 이 사람도 개선 식장에 데려가지 말라고 부탁을 한 사람이잖아. 이 왕은 비참한 왕이 차라리 죽어버리지. 자살하지.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은 150에 보면 사욕 속에서도 인간의 위대성, 그 속에서 감탄할 만한 규칙을 이끌어낼 줄 알았고 또 그것으로 사랑의 풍속들을 그렸다는 것.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 앞에서 이 말 나왔죠. 또. 그 다음에 77쪽. 야, 이걸 갖다가 우리 이명주 선생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다 좀 주제를 좀 놓고 딱 질문을 하면서 토론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려면 각자가 두세 번 읽어야 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7년 동안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듬이 빠져가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오히려 오디세우스나 할 때는 저는 방금 지나간 자리 중에서 제가 오자마자 71페이지에 140번에 보면 비물질적인 어떤 것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비물질적인 어떤 것을 정신이라고 봤거든요. 영혼 우리가 영혼을. 근데 방금 이제 교수님 읽으시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쾌락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어디서? 비물질적인 어떤 것 했을 때 이게 쾌락을 느끼는 것은 네네.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죠. 결국은 영혼이나 정신적인 거겠어. 느끼겠죠. 같은 거.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손이나 팔이나 살, 피 이거는 좀 피지컬한 거잖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쾌락도 정신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어디가 스토아파에서 나왔나?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흔히 이야기하잖아. 거기서 뭐가 들었습니까? 정념.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과 육체와 정념으로 이루어졌다. 자, 77쪽에 보면은 인간은 현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기를 바란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을 행사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겠다는 거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비천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기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비천한 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는 자기를 경멸하기를 원한다. 이게 대립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천성적인 능력을 경멸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공허한다고 해서 또 이것도 경멸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는 자기를 미워하기를, 그는 자기를 사랑하기를, 그는 자기 속에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일관성 있는 혹은 만족할 만한 진리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찾든 신앙을 찾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나는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싶다. 이 진리는 지가 내부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같은데, 그리고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 진리를 뒤쫓아갈 준비를 한 후에 그 인식이 정념에 의해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를 알고서 이 진리를 뒤쫓아가고 싶은 열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도하고 싶다. 나는 인간이 선택을 할 때 사욕이 그의 눈을 멀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선택할 때 그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자신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욕을 미워해 주기를 몹시 원한다. 사욕을 좀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153에 보면 인간에게 그의 위대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가 얼마나 짐승들과 똑같은 존재인지를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의 비천함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에게 위대성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일이다. 자, 짐승들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위대성을 안 보여주지 않고, 그 다음에 비천함을 보여주지 않고 위대성을 보여주는 것도 더 위험한 일이고, 이 두 가지를 그가 모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고 비천함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위대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하다. 이 사람의 철학 중에 하나다.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짐승과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천사와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이 두 가지를 몰라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만 한다. 154, 요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오늘 챕터 중에서. 제가 별표에 놨어요.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뒷인가 이 책의 뒷부분 안 봐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안 남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인들과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 항상 자기 착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죠. 착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행히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남들이 나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다른 시선에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김영주 선생님 착하죠. 근데 문제는 착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항상 보면은 얘기할 때 누가 그러잖아. 사람은 참 착하지. 네, 그렇죠. 그 뒤에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는 네, 거지. 그게 진짜 위험한.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은 악하잖아. 그래 그 착하다는 말은 못 하겠지. 네. 그렇지만 사람은 착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지. 네. 착한데 무능할 수도 있고. 그 맞습니다. 그러면 직장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역할을 못 했는다는 얘기지. 가장으로서 혹은 뭐 그것도 마찬가지, 가정에 봐서도. 저도 그 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뜬금없이 사람 좋다 이런 소리. 위에 있는 말. 자, 150. 저는 강 교수님 지난주부터 오셨을 때죠. 경 교수 오고 나중부터는 진도가 억수로 늦게 나와요. 내가 시간 개인세이라고. 비참은 자 79쪽 비참은 이들로부터 결론 지어지고 위대는 비참으로부터 결론 지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 말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비참하다. 왜냐하면 그는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대단히 위대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한 줄 모른다. 이 비참이 나 너무 경솔하다 뭐 이런 반성하고 나 너무 못났다 나 너무 찌질하다 이런 것들이 이 비참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내 비참은 여기서 말하는 비참은 나의 것과는 찌질하고는 좀 차이가 나나요? 그리서 들면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로 존재론적 비참,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비참이겠죠.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이런 그것도 게 마찬가지겠지. 수 있을까요? 그거다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에 지금 본인이 놀아놨잖아. 그런 거지. 짐승들도 보면은 이성이 없이 그냥 확 감정에 놀아놨다. 이런 게 본성적인, 본능적인, 그게 비참하다. 그 짐승적인 것을.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게 감정한테 증거거든. 감정 컨트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비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서 말하는 비참. 짐승적인 거지. 이 사람이 주로 비참하다 하는 거는 이성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너무 그렇게 세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거라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컨트롤 끝에는 안 되는. 항상 내가 참 하잘 것 없고 찌질하고 참 그건 아니다. 스스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이 아니야.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을 아니 이렇게 그게 무너뜨린다니까? 상대에 따라 다른 거지. 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내도